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 순위가 180개국 중에서 173위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탄소 농도, 기후와 에너지, 산림자원 등 전반적인 환경평가에서 상당히 낮게 평가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12년과 2014년 발표에서는 43위로 중상위권이었는데요. 불과 2년 만에 순위가 대폭 하락하면서 환경 성과가 엄청나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왜 이렇게 됐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매우 작은 입자로서 코 또 기도를 거쳐서 폐포에 도달함으로써 폐라든가 혈액 속으로 유입되어서 호흡기, 심혈관 질환을 발생을 시킵니다. 급성으로 노출될 때는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 또 호흡곤란이 발생하고요. 천식이 악화되면서 부정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성으로 노출되게 되면 폐 기능이 감소하고 만성기관지염이 증가하기도 하고 임산부라든가 노인들의 치매에도 영향을 주는 등 아주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나쁜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것이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의 연구 결과인데 이들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질이 100점 만점에 45.51점, 굉장히 낮은 점수죠. 전체 조사 대상 180개국 중에서 83위라는 정말 부끄러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성과지수는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 또 보건, 농업, 어업, 해양 분야 등 한 20여 개의 그 항목을 활용을 해서 국가별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 2년마다 세계 경제 포럼을 통해서 공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부끄럽게도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에서 33.46점으로 174위였습니다. 예. 꼴찌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는 정도는 0점으로 우리나라가 꼴찌였습니다. 환경위험 노출도를 나타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103위, 기후와 에너지는 83위였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선진국일수록 환경성과지수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이 환경적으로 가장 우수한 국가로 나타났고요. 예. 아이슬란드라든가 스웨덴, 덴마크, 슬로베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독식을 했죠.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또 몰타라든가 프랑스도 10위권 이내였고요. 청정한 공기를 추구하는 유럽 국가가 최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16위로 환경적인 성과가 가장 높게 평가가 됐고요. 일본이 39위, 대만이 60위, 말레이시아가 63위로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환경성과지수 순위가 대폭 하락한 것이 탄소 저감과 환경 개선 노력을 게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이 내용 좀 정부가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정부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무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에 따라서 미세먼지 예보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고, 인공지능 알파고를 미세먼지 예보에 활용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지난번에 그 바둑기사 이세돌 씨 그리고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인해서 예.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로워졌죠. 예. 이제 국내 미세먼지 도전장을 낸 것은 이제 알파고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예보는 환경부 산하의 이제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상청이 합동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황사를 담당하고 있어서 실제 미세먼지 예보 총괄 책임은 환경과학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IBM이 환경과학원에다가 미세먼지 예보를 위해서 자사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왓슨을 사용할 것을 제안을 해왔어요. 예. 그러면 이 미세먼지 예보에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제 지금까지 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학원은 예측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관이 경험을 통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한 다음에 최종 발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예. 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예측 모델은 공기 움직임을 예상하는 기상 모델, 또 화학 반응을 예상하는 화학 모델이 결합한 14가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보가들은 이 14가지에다가 14가지 그 이루는 결과의 조합을 참고해서 최상이라고 생각되는 예보를 결정해서 발표해 오고 있죠.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런 프로세스에 왓슨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이 예보 체계에서 예보관의 판단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예. 먼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서풍이 불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사례를 예보관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례가 좀 축적돼 있어야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일단 뭐 환경과학원에서는 3년 가까이 미세먼지 예보 경험 또 자료가 축적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과거 자료를 학습을 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학원에서 3년 정도 지금 미세먼지 예보를 했는데 그들이 발표한 정확도를 보면 전체 정확도의 한 86.7% 비교적 높은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초미세먼지입니다. 이 초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61.6%, 좀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환경과학원은 예보 정확도 향상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고 또 IBM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중국과 한국에서 자기들이 정말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예. 이게 뭐 기업 브랜드가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윈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 IBM이 2015년에 이제 미국 최대 민간 기상회사인 웨더 컴퍼니의 데이터 자산을 잘 인수를 했거든요. 지금은 뭐 하루에 거의 평균 30억 건 이상의 기상 정보가 이 IBM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입력되고 있다래요. 예. 이제 IBM은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에다가 기상 정보를 결합을 해서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인 IBM이 인공지능 왓슨을 한국의 미세먼지 예보에 활용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에서 자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을 만큼 사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미국 연구처럼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제가 작년 11월에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이번 환경성과지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 킬로와트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48.47점으로 17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생산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정부에서 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 화력과 디젤 자동차를 지목했습니다. 그러자 석탄 발전 사업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런 석탄 사업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얼마 안 된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주범이 석탄 화력이고 온실가스는 미세먼지 양이 더 많은 영향을 그런데 사실은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별로 영향이 없다면 왜 미국이나 영국이나 세계 선진국들이 석탄 화력을 줄여나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린피스는 2014년에 우리나라가 석탄 화력 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매년 최대 1,600명이나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만일 석탄 화력 발전소의 수명이 40년을 가동한다고 보면은 조기 사망자는 무려 3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전 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